헤르츠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20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명 늘었습니다. 어제는 8명 늘었었어요. 서울의 경우는 47일 만에 확진자가 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보통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500명을 웃돌다가 어제는 374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일본이 11,519명, 우리 확진자는 1,674명입니다. 코로나19에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베 대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의료용품을 요청하는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의 53%는 아베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아베 지지율도 41%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항상 5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50%였는데 그야말로 급락입니다. 아베 정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정권 말기 양상이다,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모두 한마음으로 물리쳐 봅시다. 조금 전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강서, 마포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서울 확진자 0명이 안타깝게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강서, 마포입니다. 4776님, 주진우 기자님, 진행이 날로 세련되어 갑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적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8679님, 시급한 상황인지 모두에게 지급하고 형편 좋은 분들은 기부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앞장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8113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누군 주고 안 주고 선별하는 비용과 고소득자에 대해서 추후에 세금 환수 효과 등등 정확한 정보를 정부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시면 전국민 지급 반대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숙님, 경제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못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인데 불공평은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깊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얼른 결정을 내리시고 빨리 진행하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다 알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진행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누수님, 많이 늘었지만 세련이라고는 참아.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아직 조금 매일매일 느는 걸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재미도 좀 있지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총선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당은 정부와 함께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야당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3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총 1,006명, 전체의 9.4%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단기간에 종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코로나19 유행이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다가 오는 겨울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일본, 한국전 참전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600억 달러 가운데 40억 달러가 이번 주 시장에 공급됩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오전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네 번째 경쟁 입찰 외화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3년, 채널A는 4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전 목사는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불법 용도 변경으로 논란이 된 과천 예배당을 오늘 철거했습니다. 해당 공간의 소유권은 유지돼 신천지가 이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쑥떡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네, 우리 경제 선생님 모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금요일 날 야근이 있어서 토요일 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날 계속 잤습니다. 네,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주진우의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뭔가요? 예, IMF 보고서를 좀 읽어봤어요. 아, 우리 언론에서는 안 다루는데. IMF 보고서를 언론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네. 이게 주 기자도 잘 아시다시피 보고서를 보고 기사를 쓰는 경우는 없고요. 보고서를 보고 외신에 나옵니다. 그럼 외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쓰죠.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한 두세 장짜리로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아, 보도자료죠. 예. 그 보도자료를 보고 그대로 쓰는데 본인들 또 입맛에 맞겠어요. 네.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하고 똑같지도 않은데 네. 실제 보고서 전문은 한 30페이지가 넘고요. 그다음에 공식 블로그에 또 다시 좀 쉬운 영어로 요약을 해놨고 그다음에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따로 그 인터뷰 동영상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트랜스크립 다 받았었습니다. 다 받았어서 그것도 다 요약을 해서 IMF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썼으면 이런 기사들이 안 나왔을 텐데 기사 자체는 그냥 뭐 세계 경제가 다 망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같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써놨던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이 IMF 보고서를 쓴 사람이 기타 고피나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타 고피나트요? 기타 고피나트. 아, 이름이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근데 IMF 최초의 여성 수석 이코노미스트예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 분석가의 한 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온 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 한국은 마이너스 1.2%, 세계 경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이 현존 최고의 경제학자가 썼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쓴 줄 알았어요. 뭔가 네.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고 이 전제가 뭐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제가 틀린다면 어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뭐 이렇게 썼겠죠. 자, 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뭡니까? 예,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는 큰 그림으로 좀 세계 경제를 보자면 네. 이
기타 고피나트의 주장은 전망입니다. 전망은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무려 170개국이다. 170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게 10%가 안 돼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디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쭉 보면 선진국이 가장 위험해요. 선진국이 더 많이. 선진국이 마이너스 6.1%예요. 네, 선진국은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머징 마켓이라고 부르는 신흥국입니까?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에 좀 사이에 걸려 있지 않나요?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아, 선진국으로 예. 분류되나요?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마이너스 6.1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마이너스 1.2면 네, 가장 선방하는 엄청나게 선방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몇 % 정도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지금 보면.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9.1, 스페인이 마이너스 8.0, 독일 같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제조국도 마이너스 7.0. 독일은 뭐 세계 경제 대장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지금 안정된 나라인데 돈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나라도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요? 그렇죠. 이 기타 고피나트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마이너스 6.6, 캐나다. 예. 캐나다마저도 마이너스 6.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자원부국은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특히 신흥국들 중에서는 많이 당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네. 브라질이 마이너스 5.3, 멕시코가 마이너스 6.6인데요. 네. 자원이 있는 신흥국들은 좀 많이 당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제대로 대응을 못한 코로나19에 대응을 못한 그리고 또 유럽이 관광 부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객이 지금 관광 산업이 그냥 거의 그렇죠.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타격을 그렇죠. 입게 됐죠. 그러니까 관광 부국들이 또 타격을 많이 입게 그렇겠네요.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조업 위주의 나라들은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는데 예,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선방한다. 네. 예. 아, 독일이 마이너스 7이고 스페인 마이너스 8, 영국이 마이너스 6.6인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이면 1.2. 1.2면 굉장히 선방한 우리나라 정도로 선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중국이 근데 저 GDP가 1인당 GDP가 $10,000 정도 되니까 우리랑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통계는 다 믿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니까 네. 거기가 1% 정도 성장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네. 한국은 마이너스 1.2 정도니까 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2009년만 해도 우리는 신흥공업국으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꾸준히 올라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한국 언론에서 우리의 마이너스 1.2를 다른 중국이나 인디아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쪽은 플러스인데 네, 우리는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쓱 곡해를 해 나간단 말이죠. 도표도 그렇게 그려놓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한국 언론이 교묘하게 한국이 잘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 나라하고 이렇게 교차 편집 섞어놔요. 네. 예, 근데 명확하게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이제 그 헤드라인이 대공황 이후 최악 이렇게 이야기가 헤드라인이 돼 있잖아요. 100년 만에 최악. 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하니까 대공황보다 더 나쁘거나 대공황만큼 나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타 고피나트의 인터뷰를 보니까 기자들에게 이미 자세히 말했어요. 네. 대공황 이후 최악이란 말이지 대공황보다는 훨씬 덜하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미 considerably milder 이런 표현을 딱 썼어요. 네. 훨씬 덜하다. 네. 예,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공황 정도의 위험성은 아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대공황 때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성장을 했대요. 마이너스 16%. 16%. 근데 여기에서 추측한 게 마이너스 6.1%잖아요. 그러니까 대공황보다는 훨씬 더 덜한 거죠. 아, 덜해요? 예. 이 말 하나로 좀 위로가 됩니다. 대공황은 말 그대로 더 그레이트 그렇죠. 디프레션 해가지고 예. 아예 대공황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대공황적인 측면 그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자세히 쓰지 않는가 모르겠는데 IMF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각국 나라들의 공고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용 정책을 위한 인센티브를 해라. 예, 인센티브 줘라. 예. 그리고 가계에 대해서 생명줄을 계속 견지시키도록 돈을 지급해라. 예.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신문 보면 예. 주 52시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직장이 지금 없어서 해고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IMF의 공고 처방은 기업들도 도와주지만 가계도 도와줘서 어떻게든 고용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도 가능한 한 도산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줘라. 그런데 국가에서 재정을 풀 수밖에 없고 통화정책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IMF 공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해야 된다. 예. 근데 한국에 관해서는 이거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재정이 단단하죠. 단단한 나라잖아요. 네. 우리가 재정 이야기를 할 때 꼭 빚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빚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000조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0조를 하면 200조잖아요. 예. 10%를 투입하면. 예. 10%를 투입하면 200조인데 200조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0.8% 정도 수준을 투입을 하거든요. GDP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입할 것 같아요? GDP에? GDP가 미국이 21조 달러입니다. 달러. 아, 네. 예.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11%를 투입합니다. 네. 독일은 7%를 투입합니다. 예. 전 세계 G20 가운데 가장 꼴찌로 지금 재정 경기 부양책을 투입하는 나라 지금 현재까지 4월까지 예. 한국이에요. 한국이- 0.8%를 투입해요. GDP에. 아니 한국이 가장 재정 건전성이 높은 나라인데 가장 재정 건전성이 높은 나라인데 네? 가장 적게 쓰는 나라예요? 가장 적게 쓰는 나라. 11%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짠 독일마저도 네. GDP의 7%를 투입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근데 재정경제부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안 주려고 합니까? 이게 GDP의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0조가 2,200조가 됐어요. 네. 만약에 뭐 10%를 투입했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한국이 10%를 투입해서 200조를 투입해서 2,200조가 됐으면 그 파이가 커진 만큼 빚은 사실은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네. 그 빚의 비율은. 네. 근데 그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빚만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를 하니까 빚을 통해서 GDP라는 파이가 늘어난다. 2021년, 2022년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쪽 면 빚만 늘어나는 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IMF식의 그 허리띠 졸라매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거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더 쓰고 또 기업한테 국민한테 계속 이렇게 재정 부양을 통해서 조금 그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마크맨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주디 머리 아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 아파요. 언제까지님? 저는 경제 얘기나 돈 얘기 나오면 머리 아파가지고요. 저는 통장도 잘 안 봐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저는 알죠. 확실히 아는 거죠. 이건 확실히 압니다. 여기까지 압니다. 불안한데. 아닙니다. 이건 압니다. 언제까지님 기재부는 국민이 힘든 거 몰라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저 로이백님 이거 헷갈린다. 주진우 방송인지 최경영 방송인지. 이건 주진우 방송도 아니고 최경영 방송도 아니고 라이브 비데이 청취자님들 방송입니다. 예. 지금 청취자님들한테 경제 수업 중이기 때문에 수업은 어려워 공부는 머리 아파요. 그런데 조금만 듣고 계시면 이거 다 돈이 되고 살림살이 나아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이게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꼭 한 가지가 있는데 IMF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엄청난 교수 출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예. 쫄 필요가 없다. 네. 이거 전망이다. 네. 팩트가 아니다. 전망은 전망일 것.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IMF는 예.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 닥치는 그 당시에도 틀렸어요. 그래요? 2008년 세계 경제 전망을 2008년 10월에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게 야 당신들은 그때 예측치로 한 4.1% 성장할 거야 이랬어요. 네. 2008년도에. 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5%나 성장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2008년 10월에 나온 IMF의 보고서입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9월 14일에 망했는데. 네. 근데 한국은 3.0, 0.8% 성장했거든요, 당시에. 자기네들도 잘 모르면서 맨날 우리한테 허리띠 졸라매고 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좀 저는 그랬죠. IMF에 대한 약간 반항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일 뿐이다라는 걸 꼭 잊지 말자. 네. 팩트는 절대 아니다. 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들은 네. 언론에 속지 말아라. 언론에 속지 예, 말고. 원래 과장 보도가 많다. 네. 예, 냉정하게 보자.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위주로 그리고 이번에 유권자가 선택한 것처럼 계속 그 정부에게 요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님들처럼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퇴근 시간대인 만큼 안전운전에 만전을 다하셔야겠는데요.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구리 방향 한강대교부터 천호대교 쪽으로 밀리는 가운데 천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이 혼잡한 만큼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유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지나기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도 연예인 나들목과 홍제 사이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성산램프부터 여파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부터 수원까지 꾸준히 밀리고요. 판교 분기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 1,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금천 일대 정체 살펴집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 전 구간 지나는 데는 3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느낌이죠. 코로나19 끝내 이기리라.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래했습니다. 2020 버전의 상록수. 이 프로젝트를 만든 두 분 모셨습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악이 끝까지 안 나오고 중간에만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한 소절 듣는 걸로. 그런 걸로 해. 아니 주진우 진행자로는 처음 보는 네, 건데. 처음 낯설어요. 막. 네, 상당히 어색하네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발음도 또박또박. 자, 2020 버전 상록수. 네. 어떤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 시작하셨어요? 최초의 뮤직비디오의 타이틀에도 써 있지만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장 먼저 지치고 가장 먼저 힘든 분들이 의료계 또 보건업계 그다음에 일선에 서 있는 공무원분들이 아닐까 네. 싶어서 적어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또 고맙다는 그리고 또 더 수고해달라는 의미의 일종의 헌정곡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으로 시작된 거죠. 네. 캡틴 만블님께서 뉴키즈 언 더 블락 노래는 끝까지 듣고서 이게 뭡니까 이랬는데 잠시 후에 저희들이 전곡 감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탁현민 자문위원이 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네. 물론 취지는 너무 좋고 너무 하고 싶고 또 어떤 그러니까 제 그냥 조그만 재능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헌정하고 싶었는데 이 곡 자체가 네. 너무 뭐랄까 시그니처 같은 뭐 양희은 씨나 홍김민기 씨나 이렇게 그 한국의 현대사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이 관통하는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가 애매한 거예요. 아, 네. 편곡하기가. 네, 완전히 그냥 화석처럼 딱 박혀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강한 곡이라 네. 이런 곡은 사실은 어떤 음악 감독도 이렇게 쉽게 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조금 편곡을 화려하게 하면 더 이상하고 그렇다고 원곡처럼 하면 또 뭐랄까 좀 그 심심하고. 예, 심심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밸런스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래요? 네, 원래 힘들잖아요. 네, 좀 많은 게 사는 것도. 아니 근데 진짜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들 어떤 거보다 네. 얼마나 신경질을 내는지. 아, 그래요? 짜증내고만. 신경질은 탁교수 전문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아니, 근데 막 사과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제 파동이 네.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제 작업을 마치고 그 원곡자신 김민기 형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네. 수고했다. 아, 그래요? 그 말, 그. 저도 한마디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네. 그러네요. 너 어디냐, 뭐 이렇게 오면. 잠깐 보자. 상록수 2020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서 첫 공개됐습니다. 대통령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 끝나고 나서는 아직 못 배워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여쭤보질 못했고요. 행사 하기 전에는 관련한 보고를 드렸더니 네.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자발적으로 네. 또 좋은 취지로 모였으니 네. 그 내용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다 모였어요? 30팀인가요? 34팀. 34팀. 네. 탁현민 교수의 뭐 강압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만 혼자 섭외한 게 아니고 예. 김영석 작곡가도 아는 가수들을 동원하셨고. 네. 근데 요번엔 좀 쉽지 않았나요? 이상하게. 네. 전 거의 전화 2번도 안 맞아요. 하고 한 너무 번 고마웠어요. 해서 다 오케이 받아요. 네. 6897님 탁상공론 없는 탁현민의 탁월한 기획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탁월한가요? 네. 탁월하죠. 네, 탁월하죠.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리는 꿰뚫는 그 뭔가가 있죠. 네, 페페로님 어제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네, 주변에. 많이 우셨다고. 네. 은효님은 그래요. 역시 갓형석, 갓현민. 갓은 안 씁니다, 이분들. 죄송합니다. 갓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갓김치를 제가 좋아하기. 네, 갓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 작업하면서 네. 아까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김영석 작곡가도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막 좀 그래서 서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듣고 감동하거나 뭐 운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네. 그냥 우리가 너무 짜증이 나서 네, 브루이스님도 이 얘기했는데 자기 할 말만 하네요. 내 나이 60대도록 노래 듣고 눈물 흘린 기억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 많습니다. 권우정님은 영어 자막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마 영어 못 자막으로- 찾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보실 때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자막 설정 기능이 있어요. 거기 8개 국어로 돼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자막을 고르시면 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럼 여기서 상록수 2020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진구님 얘기대로 전 세계 의료진들과 세계인들을 위해서 위로와 힘을 보낸 건데요. 30명이 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참여했는데 뭐 노래를 들으면서 누구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가수 목소리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콩으로 보내시면 다 무료입니다.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도 선물 여기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춰보세요. 진짜요? 네. 자, 듣고 올까요? 상록수 2020.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랑도 하나 없는데
먼저 put it down. 뭐 인생은 아름답다. Go 한 번 더 외쳐본다. 함께한 약속은 꼭 지킨다. 화원의 꽃이 핀다.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들판에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우리 옆에 거칠은 들판에 우린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지고 나가 끝내 이기라 깨지고 (2020) 상록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이런 프로젝트 쉽지 않죠? 일단 이걸 소위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파트를 주냐에 따라서 이 가수분들이 네. 저는 좀 더 튀는데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욕심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가수들끼리 서로 비교도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좀 도드라지는 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죠. 많은 친구들이.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냈습니다. 질문을 시켜놓고 자기는 계속 다음 걸 생각해. 별로 중요한 대답을 안 해요. 탁 교수가 지금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 문재인 대통령 얘기 물어봤더니 그냥 이거 얼버무리고, 아니 여기 나와서는 그냥 방송 해도 돼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뒤에서 뭐가 나온 궁금한지. 얘기 해도 됩니다. 자, 한송이님은 얘기가 요플레 식탁에 던져서 애기가 요플레를 식탁에 던져가지고 너무 화났는데 노래 듣고 참았대. 워키키 프리퀀시님은 알리. 정답입니까? 예, 그 링 위에 알리가 있다면 무대 위에는 우리 또 가수 알리가 있죠. 예. 네. 알리가 있나? 알겠어요. 알리가 있나 모를 리가 있나. 이거 네. 4133. 괜히 불렀다 싶은 표정. 네. 이거 뭐지? 4133님 위아더월드 느낌 나네요. 네, 생각납니다. 3311님 김장훈 땡이죠 이거는. 예, 장훈 씨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었습니까? 예. 2208님 노래. 아마 강산혜 씨랑 조금 헷갈리려나? 강산혜 씨를 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산혜. 네. 그런가요? 2208님 노래의 힘 그 기억 추억이 상충하는 오랜만에 들려오는 훈훈한 음성. 송문박님 김어준. 아니요. 땡입니다. 네. 이거는 좀 너무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4133님 마이클 잭슨 나왔어요. 네.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네, 먼저 가셔가지고. 네. 다음 세상에 나. 8986님 첫 소절 아이유 확실합니다. 알리입니다. 첫 소절 알리에서 시작했습니다. 3301님 홍진영. 네네 맞습니다. 홍진영 있습니다. 뭐 귀엽죠. 네. 0544님 효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윤혜정님 노래를 듣는데 정은경 본부장님 생각이 지나가네요. 정은경 본부장이 노래 부르셨습니까? 그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에만 그 나레이션이라고 해야 할까? 그 강제 피처링이라고 해야 하나? 네.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실 때 아마 그게 대구에서 확진자 0명 처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브리핑을 하시면서 맨 끝에
수고했던 보건 그다음에 의사들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짧은 요지의 멘트를 하신 게 있어요.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뮤직비디오 후반부에 마지막 소절 나오기 직전에 나레이션으로 넣었죠. 그래서 일종의 피처링을 하시게 된 셈이죠. 피처링 네. 정경 그러면 맞네요. 3501님 아이유가 시작하고 바다 윤도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랩은 누구 목소리일까요? 비장하게 불렀던 옛날도 생각나고 감동적이에요. 랩은 누구였습니까? 드렁큰 타이거. 네. 하고 비지야. 네. 좋았어요. 네. 우춘일님은 장조림마다 정답 보냅니다. 바다 왜는 바다. 네, 바다씨가 바다씨 목소리 있고. 네. 0544님 감상이나 해야겠다. 그렇죠. 처음에는 누굴까 하다가 그 재미도 있어요. 컬처필님입니다. 궁금해서 비데이 들으면서 노래랑 같이 틀었다가 비데이 바로 끄고 노래만 듣고 왔네요. 왜 이걸 바로 껐지?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본부장님 멘트에서 특히요. 네. 감동적이었다는 말인데 비데이 바로 껐다는 얘기예요. 저는 약간 기분이. 주 기자님은 누구가 제일 목소리? 좋았어요? 어떤 목소리요? 네, 어떤 목소리? 어떤 부분이? 이은미 씨 마지막에 목소리가 이렇게 네. 역시 역시 힘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마음을 팍 잡더라고요.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또 그 부분이 또 어찌 보면 가장 또 튈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죠. 네. 리듬이 확 바뀌면서. 카르마 국뽕님 강산해와 윤도현 목소리 구별법 좀 탁 교수가 좀 알죠? 강산해와 윤도현의 목소리 구별법. 네. 강산해 씨가 훨씬 낮고 안정적이고 윤도현 씨가 훨씬 높고 날카롭죠. 그러니까 윤도현 씨가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강산해 씨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구나. 그렇지. 역시 음악. 역시 오래 하셨어요. 자, 이제 좀 지나가서 다른 얘기 해볼까요? 탁현민 자문위원님, 현성월 씨는 어떻게 계세요? 잘 지내시나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요새 어떻게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돼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 가셨던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요즘 네. 연락을 못 해봤네요. 현성월 씨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뭐 이런 느닷없는 질문이죠. 아니, 그 느낌이 둘이 듀엣곡을 또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저랑 비슷한 과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관심 분야나 네. 또 일을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나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슷하다면 뭐라 좀 구체적으로 뭐 섬세하거나 뭐 혹은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을 때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아주 디테일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네. 아웃라인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서로 비슷하면 파트너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일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잘 통하고 네. 전문가고 행사 기획이나 다른 그 의전 이런 데서 그럼 굉장히 좀 전문가다 깊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의전보다는 실은 공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은 무대에 섰던 사람이고 예. 저는 무대 뒤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호흡이 잘 맞았죠. 왜냐하면 본인은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네. 저는 그 사람이 무대에서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쪽이니까 네.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공연을 위해서 김영석 씨도 북에 가셨죠? 네. 좀 생김새 때문에 거기 가서 좀 특혜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고수 아버지가 내 말 안 하더니 뭐 약간 이런. 네. 저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인사도 했죠. 네, 인사도 했죠. 인사하면서 눈동자가 떨리지 않던가요? 서로 떨리면서. 네. 어디 김씨 약간 이런 느낌의 네. 텔레파시가. 네. 사진에 그 사진 너무 비슷하다고. 네. 네. 로얄 많이 패밀리하고 올렸죠. 북한에서. 네. 그래서 많이 처음에 이제 평양 따라갈 때요. 네. 대통령이랑 이렇게 저희 따라갈 때 네. 뭐 많이 고민들을 하셨던 후문이 김영석이 얘를 꼭 데리고 가야 하나. 네.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었죠.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쪽에서도 훌륭한데 특별히 문화 쪽에서도 문화적으로도 넓고 저기 깊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음악적으로 특별히 대통령의 음악 그리고 행사 때마다
쓰는 음악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채롭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디테일하게 어떤 지시를 하신다기보다 네. 그런 수용하고 하는 그 문의 성품, 네. 문화를 이렇게 생각하는 성품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네. 아마 탁현민 의원이 이제 그걸 기획할 때 정말 자유롭게 그 문화적인 혹은 음악적인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음악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죠, 탁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연주곡이 됐던 가창이 됐던 뭐 장르적으로 뭐 대중음악이 됐던 클래식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행사, 특히나 공식 기념식이나 국가주도 행사에 쓰이는 음악들은 다른 기획자들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보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대통령의 음악들 좀 김영석 작곡가가 직접 만든 곡도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 입장곡. 네. 대통령 입장할 때는 특별하게 김영석 작곡가가 작곡한. 예,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우주에서 제일 멋있게 등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썼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는 뭐 촛불 집회에 그 국민의 뜻을 끝까지 좀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마음에 썼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입장 음악은 정말 꼭 필요했던 음악인데,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그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김영석 작곡가가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고 이건 뭐 그냥 꿈입니다만 다음 대통령 또 다음 대통령도 이 음악이 특별히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쓰면 어떨까. 그래서 한 100년까지 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 분께서 대통령 행사를 하다가 음악적으로 가장 이렇게 성취를 느꼈다. 그런 행사나 뭐 그런 기획이 있었습니까? 이번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도 아주 중요했죠. 이번은 어쨌든 4.19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주도 행사나 공식 기념식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혹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축소하거나 이 작게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내실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고 역시 그게 또 음악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만났던 판문점 행사. 자, 그리고 남북 평양에서 만났던 남북 정상회담 그 기념 행사.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말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떤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까? 너무 많죠. 4.3. 4.3 때. 그러니까 요번 4.3 말고요. 2년 전 4.3 때는 직접 제주도에서 연주하셨잖아요. 그때. 네, 그때 뭐 연주하셨죠? 제주 그 4.3 그 유가족 분들이 그 합창단을 구성하셨고요. 잠들지 않는 남도. 남도 오케스트라하고 피아노하고 같이 그랬는데 정말 비극이 느낌이 더 이렇게 사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처음에 중국 첫 순방 때 중국 오케스트라랑 같이 우리 쪽 오케스트라, KBS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하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때 음악 감독도 김영석 감독이었어요. 그때는 뭘 또 강조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좀 시진핑 주석도 오고 우리 대통령도 오시니까 그 한국의 한류 스타와 중국의 탑 가수가 같이 이렇게 부르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류가 이거는 이제 한한령이 끝난다라는 네. 어떤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탁의원하고 같이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꾸몄는데 막상 딱 가니까 듀엣곡 안 돼. 그래요? 아리랑을 중국 소수민족의 민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팜플렛에. 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건 대한민국의 민요다. 네. 전통 민요다. 그걸 못 바꾼다. 막 사랑설레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좀 화가 났죠.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빼겠다. 어떤 노래를? 아리랑을. 네. 이걸 이대로 팜플렛에 나가면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할 말이 없다. 예. 그랬더니 네가 뺀다고 뺄 수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네. 자기는 다 위에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네. 이렇게 할 바에는 빼겠다. 아리랑을.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케이 좋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요라고 팜플렛을 수정하겠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716님이
아니 뭐 리액션을 좀 해줘. 뭐라고? 아니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뭔가 리액션을 줘야지. 자기는 대본대로 가야 되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두 분들이 지금 저는 어떤 얘기로 끌고 가려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하려고 하잖아. 지금 계속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중국으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계속 다른 의도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니 상록수 얘기하자며. 상록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노래도 듣고 슬로우리님입니다. 탁현미님 정말 기획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감동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제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탁 교수가 그런 좀 면이 있어요. 그 디테일을 알죠. 네. 진정성과 이야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 왕좌의 게임의 마지막 멘트였거든요. 그게. 네. 저는 그 멘트 들으면서 제가 연출하는 것과 참 맥락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컨대 다시 또 돌아가서 미안하긴 한데 이번 상록수도 자칫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4.19 때 굳이 코로나 얘기를 꺼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에 착안했냐 얘기해도 돼요? 하죠. 네. 아니 돌아가서 나는 돌아가서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서 또 상록수로 가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으면 조금 해요. 조금 할게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4.19의 상록수 얘기를 하냐고. 네. 자 상록수 4.19.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신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리 대응에서 가장 후하게 평가하고 놀랍게 보는 게 어쩜 이렇게 민주적 질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어떤 특정한 뭐 지역을 봉쇄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힘이 저희는 4.19, 5.18 혹은 60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민주적 질서의 기틀을 만든 게 우리 민주화 항쟁의 역사고 그 역사를 상징하는 4.19 기념식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응원의 영상과 음악이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네.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 없어요. 탁 교수 얘기는. 평양 얘기요? 네, 평양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김영석 물어봐요. 김영석 작곡가님. 네. 탁현민 위원이 네. 그 기획한 행사들 중에 뭐 그래도 이건 좀 내가 봐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기억이 가장 남는 거는 이제 국군을 할 때 국군들이 막 나와서 이제 그 음악에 춤 췄잖아요. 네, 70주년일 거예요. 네, 아마. 그 기억에 되게 남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파격이거든요. 파격이죠. 그러니까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국가 행사는 그렇잖아요. 작년은 이렇게 안 했는데요. 전례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안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냥 짜여진 순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깨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어렵죠. 이게 왜냐면 스텝들부터 모든 각 부처의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깨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깨면 저도 깨져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많이 깨졌고. 탁 교수 청와대 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죠.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죠. 근데 많은 부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는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꼭 바꾸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게 있었고 네. 그것들을 적용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그걸 힘으로 계속 뭔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성격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하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는데 이제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그 합일점을 찾는 과정 이런 회의할 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릇도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김영석 작곡가님. 네. 마칠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벌써 마칠 시간이. 아니. 마지막 곡을 어떤 노래 듣고 싶은지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신청곡 하나 띄워주세요. 아직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뭘 듣죠? 이 느낌에 맞는 그 뭐 아세안 정상회의 때 했던 그게 있을까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같은 노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관공서 노래 말고 죄송합니다. KBS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 말고요.
상당히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오래 못 가겠는데. 누구 그런 소리 마세요. 여기는 비대위입니다. 저기 김영석 작곡가의 히트곡 중에 뭐 하나 듣죠. 그거죠. 사랑이라는. 네,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언제 들어도 좋죠. 그렇죠. 뭐 좋은 노래 많습니다. 네. 이혜숙님, 자, 이 질문은 저기 김영석 작곡가님이 해주십시오. 대답을. 이 질문을 해달라고요? 이 어떻게 키워야 탁행정관처럼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큰 낭패 보실 거예요. 그거는 저도 좀 그러네요. 그건 탁행정관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탁행전 저는 아들이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근데 뭐랄까 자기 주관, 그다음에 선한 목적, 뚜렷한 의지 이런 것들을 잘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카라님 그 의견입니다. 정부 100대 과제 발표할 때요. 그때가 좋았대요. 그게 거의 첫 행사였죠. 5.18 이후에 첫 행사. 그래서 원래는 그게 이제 브리핑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요. 그렇죠. 그리고 KTV에서 그냥 정리한 내용만 밝혀드리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많은 내각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까지 다 오는 행사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생중계한다고 하고 발표자를 정해서 테드 형식으로 하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약간 반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을 맡은 위원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보기 좋은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리액션은 한 번은 줘. 싫어요. 아니 대답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데 싫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인사 제도. 아니 근데 오늘 되게 사실은 상록수 작업하고 저 반응들이 너무 사실 좋아서 되게 우리 표정이 안 좋아요.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이겨내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한마디. 나 얘기하고 있잖아. 엔딩 지금 중요한 거 치고 있는데. 아니 나 진짜 중요한 엔딩이라. 아주 정리하고 빨리 해야지 한마디씩. 아니 저희 이 노래 이 음악 그다음에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응원이든 뭐 방역이든 뭐든 간에 대한민국이 기준이고 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 대한민국의 기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에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또 대한민국에서 또 나와주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1번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위해